네, 지금은 외부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어디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출처는 크게는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가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단체들에서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죠. 저희가 이제 뭐 공공 데이터라고도 부르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거의 무상으로 데이터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각 기업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각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등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데이터, 카드사에 있는 카드 소비액 데이터, 통신사의 유동인구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미리 이제 사용하기 쉽게 보정하고 가공해서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가공업체 데이터들이 있죠.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를 접하실 수 있는 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고요. 각각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정부나 지자체, 단체에서 공개한 데이터인데 여기는 오히려 조금 단순합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거의 데이터를 다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 포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data.go.kr이라는 사이트가 나오고요. 아래에 보면 데이터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무 데이터가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인기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양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올라와 있는 데이터가 지금 8만 건이 넘네요. 데이터 유형은 파일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CSV나 엑셀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형식이 있고 오픈 API라고 부르는 게 약 10,000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오픈 API는 아시는 것처럼 지도라든가 이런 거를 쓸 때 보면 어떤 값을 입력하면 그 값을 이렇게 다시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API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전산의 기술이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일로 받아 얻을 수 있는 데이터와 그리고 전산적으로 처리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정도의 포맷으로 제공이 되고요.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인기 데이터로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인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이제 상가 정보들 데이터가 있고요. 두 번째가 국민연금 가입한 사업자 내역이 있네요.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 사업장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데이터는 CSV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데이터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어떤 형태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는지 샘플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시면 사업장 명이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전체는 다 아니고 그리고 주소가 있네요. 그리고 저희가 쓸 정보는 보시면 이 사업장이 뭘 하는 곳인지 그리고 몇 명이 가입되어 있고 고지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몇 명이 신규로 들어왔고 없어진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데이터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매핑을 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국민연금 가입한 데이터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국민연금은 내 월급에서 얼마를 일정 부분을 떼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가공을 해서 만들면 이 사람이, 이 고객이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의 대략적인 소득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꽤 좋은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인기 데이터의 2위에 올라와 있겠죠. 그럼 이제 저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 데이터하고 매핑을 해서 쓰려면 도대체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될까? 여기에 있는 주소 정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업장 정보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를 있으면 우리 회사에 있는 데이터에 직장 정보를 기입한 곳이 있고 거기에 주소나 사업장명이 있으니까 이거를 매핑하면 이 사람의 소득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를 보시면 아래에 기상청 단기예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 날씨 정보를 찾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날씨가 판매나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시기 위해서. 근데 여기도 똑같이 다운받을 수 있는 데이터고요. 바로가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바로가기를 해서 눌러보면 이 데이터는 주소는 없는데 이렇게 행정동 단위로 날씨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우리가 만약에 받게 되면
행정동 단위로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내부에 있는 데이터, 고객 데이터라든가 판매 데이터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행정동 단위로 만들어놔야 서로 매핑해서 쓸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8만여 건의 데이터 중에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았다. 판단하셔야 되는 게 이 데이터를 우리 내부 데이터와 매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매핑 키가 있냐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행정동 단위로 이 데이터를 묶어서 쓸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주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주소로 매핑해서 쓸 수 있을 거냐, 이 키로 쓸 수 있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활용 가능성 부분입니다. 매핑 범위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행정동 단위로 날씨 데이터는 충분히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질병 정보라든가 이런 게 광역 단위, 서울시에는 몇 명, 강원도에는 몇 명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데이터를 광역 단위로 받아왔을 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업데이트 주기입니다. 2000년도에 한번 데이터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안 올라온다가 아니고 이게 계속적으로 갱신이 될 수 있는지 이 정도를 보시면 이 데이터를 쓰셔도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마켓 데이터는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찾으시는 데이터인데 유동인구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국 데이터 거래소라는 곳이고요. 각 기업에서 내는 데이터를 플레이스에 올려놓고 무상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특정 금액을 받고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의 곳입니다. 아카데미용으로 SKT가 올린 서울시 유동인구에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기억해 보시면 봐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이 데이터가 우리 데이터와 어떻게 매핑을 할 거냐. 여기 보면 공간적 범위가 행정동 단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인구 데이터는 행정동 단위로 제공을 하는구나 라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 데이터도 행정동 단위로 묶어서 이 데이터 유동인구를 겹쳐서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다른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사 데이터라고 예비하는 이제 소비 데이터. 이런 기업들이 내는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은 곳에서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공공 데이터는 거의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다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내는 데이터는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앞에서 보셨던 거는 한국 데이터 거래소라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금융에 관련된 데이터만 판매하는 금융 데이터 거래소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카드사에서 지역별 지역화폐 소비 데이터 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은 데이터가 있어요. 저희가 먼저 키를 봐야 되겠죠. 밑에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행정동 코드가 있죠. 여기서 가장 하단으로 행정동 단위가 있고 거기에 연령대별로 성별로 회원수가 몇 명이고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를 우리 내부에 있는 데이터하고 붙인다면 저희도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행정동 단위로 말아서 거기에 회원들의 판매액이 얼마인지, 회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데이터와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똑같이 행정동 단위로 묶어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 데이터를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 데이터 납품업체, 가공업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저희 회사 예를 좀 들겠습니다. 지금 보통 시장에서 많이 찾는 데이터, 각 영역별 인구 통계 데이터라든가 추정 소득 데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인구 통계들 그리고 각종 건물에 대한 데이터 등등을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구성으로 다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첫 번째가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받는 무료 데이터, 두 번째가 각 기업들이 자신의 업무에 맞춰서 자신들이 생성한 데이터를 일정 단위로 묶어서 만드는 판매하는 데이터,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외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다운받거나 API 형태로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사용하시려고 하다 보면 약간의 제약 조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냐 하면 데이터를 파일로 받거나 API 형태로 다운을 받게 되는데요. 파일을 받게 되려면 인력이 실제로 그 데이터들을 다 찾아서 다운로드를 하셔야 될 거고요. API 같은 경우는 전산 기술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서 그 API 연결하는 것들을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파일도 일반적으로 이 공공 데이터들은 지자체별 데이터가 많아서 전국의 지자체가 한 25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250번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합치는 것들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받은 데이터를 사용을 하려면
우리 환경에 맞게 표준화하거나 변환을 하셔야 되죠. 그러려면 똑같이 또 전산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기술로 인력을 투입해서 그 데이터들을 표준화하거나 변환을 해야 되고요. 이게 조금 큰 걸림돌이긴 한데 앞에서 보셨던 데이터를 보면 주소가 있거나 행정동 단위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잖아요. 주소로 매핑을 하려면 주소는 긴 텍스트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하나가 다르거나 건물명이 조금만 달라도 매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소가 들어왔으면 그 주소로 내부에 있는 데이터와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매핑하기 위해서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시장에서는 뭐 지오 매핑 솔루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로 된 주소를 키로 만든 다음에 그렇게 매핑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공공 데이터에서 받은 파일이나 API로 받은 것들을 위해서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두 번째 기업에서 사오는 데이터는 표준화하고 변환된 형태까지는 저희가 요청한 대로 만들어서 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대신 솔루션은 그래도 필요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서드파티인 데이터 가공업체에서 만드는 거는 솔루션 통해서 매핑까지, 키까지 생성을 해서 내부에 있는 데이터와 바로 매핑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은 들지만 그런 노력은 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데이터를 내부하고 매핑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모양이 될 거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회원들의 주소가 있으면 주소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 회원의 어떤 주택에 살고 있는지, 그 면적은 어떤지, 주택 매매가는 어떤지, 뭐 주거 유형은 어떤지 이런 정보들을 바로 붙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 고객의 소득은 얼마인지 등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보강이 된 결과물이고요. 이거는 이제 고객의 개인한테, 실제로는 가구죠. 그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특성을 붙인 거니까 가구에 대한 데이터를 보강을 한 거고, 좀 더 크게 보면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행정동 단위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매핑이 될 거냐인데요. 여기 보시면 시군구 단위의 행정동 단위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동도 크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별로 데이터를 이제 묶은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고객이 몇 명이고 5월 달에 구매한 고객이 몇 명이고 여기에 실제로는 인구가 얼마나 있으니까 우리의 고객 점유율은 몇 프로다 5월 달에. 그리고 가구 수를 붙이게 되면 가구 단위의 가구 점유율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고객들의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고 인구 구성은 어떻게 되고 사업체는 어떻게 되고 학력은 어떻게 되고 이런 데이터들이 쭉 붙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타겟 리스트가 아니고 영역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옆으로 쭉 붙임으로써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은 아파트를 도면화한 건데요.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한 아파트의 동을 그리고 그 동 호수별로 우리 회원의 뭐 회원 등급이라든가 구매 횟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각화해가지고 판매계를 알 수 있는 그 실적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소라든가 아니면 행정동 기반이나 아파트 단지별로 데이터가 묶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처럼 주소만 있으면, 회원의 주소만 있으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을 계속 붙여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추정 소득은 얼마인지, 어떤 주거 유형에 살고 있고, 면적은 어떻고, 살고 있는 집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살고 있는 영역의 인구 속성은 어떻고, 세대 구성은 어떻고, 경제 활동은 어떻고, 교육 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외부에서 있는 데이터들을 더 붙이게 되면 날씨라든가 유동 인구는 어떻고, 거기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곳에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지, 어떤 상품들을 주로 구매를 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까지 한꺼번에 전부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부족한 시대에 주소 하나만 가지고 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데이터를 붙여서 내부의 부족한 데이터를 보강을 했다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내부에 회원 데이터가 들어오면 남녀, 그 다음 성별 정도는 받으시고 연령대 정도는 받으시잖아요.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회원들은 뭐 20대 여자가 많고 뭐 남자는 좀 작고 뭐 몇 대가 주력 고객층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인구 통계 데이터를 붙여서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시는 것처럼 회원의 남녀 성별하고 연령대만 있을 때랑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지역의 인구 통계 10대나 20대, 30대, 40대 성별로 연령대가 어떻게 있고 뭐 이런 데이터들을 쭉 붙여서 보게 되면 옅은 부분은 실제 인구 통계 비율이고요. 5세 단위로 위에 있는 짙은 부분이 우리 고객들의 비율이에요. 40대 남녀가 가장 많은 걸로 알 수 있죠. 그런데 인구 통계랑 비교를 해서 우리 고객이 어떤지를 봐야 우리 고객이 실제로 어느 부분, 어느 연령대, 어느 성별이 더 많은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고객이 인구 통계 비율만큼만 샀다라고 하면 그냥 그건 평균인 거잖아요. 그런데 인구 통계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이 사는 고객층이 실제로 우리의 주력 고객층일 수 있겠죠. 여기는 20대부터 40대까지 남자들이 많이 샀지만 실제로 인구 통계 대비해서 많이 산 층은 40대네요. 여성 부분은 보면 20대부터 40대까지 인구 통계 대비해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회사의 주력 고객층은 남자 40대와 여자 20대부터 40대까지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집된 고객층의 회원들의 비율이 뭐가 많아 보다 인구 통계하고 비교를 해야 더 정확한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색이 인구 통계 전체의 소득 분포예요. 근데 우리 회원들은 인구 통계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죠. 약 7천만 원 이상 때부터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고객들은 7천만 원 이상 정도의 소득을 가져야 고객층이 생성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고, 주거 유형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합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으로 근데 우리의 주력 고객층이 누구야가 아니고 이것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소지역 단위로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장표를 보시면 아마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는 데가 많으실 건데요. 뭐 광역 단위라든가 매출이 얼마나 올랐어, 떨어졌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광역 단위에 뭐 매출이 올랐어, 떨어졌어, 그래서 뭐 강원도는 이번에 잘했어, 뭐 어디는 못했어, 이게 아니고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외부 데이터를 붙이게 되면 서울로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구별로는 실제로 매출 증감이 어떻게 되고, 그 중에서도 동대문구는 행정동별로는 매출이 증감이 어떻게 되고, 더 작아져서 아파트 단지별로는 실제로 어떻게 매출이 증감이 됐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광역 단위로 매출 단위의 증감만 보게 되면, 예를 들면 거기에 광원본부가 있다라고 하면 채웠으면 잘한 거고 못 채웠으면 못한 거고, 이게 아니고 아주 세부 단위까지 어디는 올랐고 어디를 떨어졌고를 알아야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극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부 데이터를 붙이게 되면 소지역 단위의 세부 분석까지 가능해진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